부가세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보이로그의 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가세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만의 꿀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가세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업체 우선순위 매기기입니다. 제가 댓글에 제 블로그에 어떤 식으로 업체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좋을지 엑셀 파일로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목록이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부가세, 그리고 법인세, 종소세 때 계속 연습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다 보면은 경력에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 일을 하실 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업체를 먼저 끝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업체를 맡고 있다 하면은 업무상으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었던 마감 기한에 이제 미치지 못해서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는 또 고스란히 평가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업체 대표님과 사장님들께서도 세금 납부서를 이제 주냐, 전임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정리 기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 연결 거래처인가, 두 번째는 매출이 큰 업체인가, 세 번째는 세금이 큰 업체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연결거래처인가. 여러분들이 막내이다 보면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장을 맡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 이제 맡아야 할 업체들이 있는데 세무사님 지인분도 계실 것이고 회사와 관련된 본점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부터 먼저 끝내셔야 합니다. 이유는 즉슨 먼저 끝내야지 상급자도 나중에 결제할 때 얘가 이걸 언제 주지?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먼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분명 이게 말은 안 해도 끝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세금이 적든 이건 상관이 없어. 사회생활의 도리로서 그냥 먼저 끝내놓고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매출이 큰 업체인데요. 제가 하반기 때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결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내가 매출이 제일 큰 업체가 어디 있는지 10가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이 10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매출이 큰 업체라고 해서 꼭 그 큰 업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A 사업장도 있는데 B 사업장, C 사업장까지 관계 사업장이 있고, 이 A, B, C를 통틀어서 다 크게 매출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 사업장까지 마감을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A 업체가 매출이 큰 건 알고 있었는데 B, C 업체는 그래도 나중에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A 업체를 가지고 갔었을 때 A 업체가 만약에 환급이 나오고 B, C 업체가 납부 금액이 나왔을 때 이걸 따로따로 한다? 안 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매출이 큰 업체는 관계사업장까지 같이 마감을 하셔야 되고, 곁다리로 이제 부동산 사업장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이 큰 업체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내가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여기가 매출이 큰 거는 알겠는데 매출이 적은데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죠? 라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작년 재무제표, 매출액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금 납부한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인세와 종소세를 보면 얼추 압니다. 여기는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곳이네. 그러면은 종소세가 많이 나오고 법인세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부가세도 즉슨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가율 맞춰야지 종소세랑 법인세가 낮게 나온다. 종소세랑 법인세를 낮게 낮추려면 또 부가세부터 시작이 라는 말을 제가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런 관점으로도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전년도 법인세, 전년도 재무제표 보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신 곳이 있으면 업체부터 신고를 하시고 납부서를 뿌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부가세가 총 2주라고 잡고요. 14일부터 저희가 전자조회가 되죠. 그 다음에 17일부터는 제로페이 매출이 조회가 됩니다. 음식점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14일부터 전자조회가 되면은 저희는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를 다 불러올 수 있어요. 내가 14일부터 할 수 있는 건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인데, 여기서 음식점 업체는 제로페이 매출까지 조회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17일 전에 제로페이 매출이 조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16일 날에 신고랑 마감을 다 해서 납부서를 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매출 누락이라는 아주 큰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그러면 제로페이 매출이 들어가는 업장은 전자는 내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마감을 먼저 지어놓고 만약에 업체가 크다면 그 제로페이 매출만 다시 이제 넣어서 18일쯤에 내가 신고하고 마감하고 결제 올려서 납부서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로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자로 먼저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자로만 끝낼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업체도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그 비고란에 전자만 가능, 그리고 전자 외에 종이 매출 매입이 있음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16일까지 전자로만 마감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 뭐 매출이 큰 업체, 세금이 많은 업체 이런 분들을 조정을 하고, 이분이 종이 매출, 종이 매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늦게 주시는 분이다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넘겨야 돼. 그거는 나중에 종이를 줄 때 제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마감 그냥 3일 전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거를 그냥 흐르면서 지나가면서 항상 체크리스트 파악을 해라, 매출액을 항상 확인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입사원 시절일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걸 굳이 그냥 나는 자료를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중요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일이 편해집니다. 그래야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도 뭔가 같은 준비를 했는데 불구하고 중요한 업체부터 준비를 하는 사원이랑 중요하지 않는 업체인데, 일반적인 업체인데 이걸 먼저 준비한 사원 중에서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당연히 전자가 예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업체를 먼저 리스트업하고 업데이트를 신고 기간마다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할 때도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은 뭐냐면, 지금 일단 살짝쿵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납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당일 납부 연장까지 가능하지만 그거는 거기 해당 담당자 조사관님과 통화를 해서 이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종이 납부 연장을 했었을 때는 처리 기한이 3일이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마감 3일 전까지 그 무조건 납부 연장을 시켜야 할 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들을 먼저 끝내고, 차라리 이렇게 해야지 저희도 나중에 대표님과 사장님께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분명 3일 전까지 했는데 세무서에서 확인이 안 되므로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당일 접수를 했어. 당일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가 안 떨어졌어.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담당자의 저희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가세 끝나고 나서 하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쭤보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부가세를 이번에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수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업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기록해주세요. 기록해야지 나중에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도 안 할 뿐더러 신고 업무를 할 때 더 쉬워질 거예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구독자가 이제 대략 거의 1000명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delta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나아가자는 그런 방향성으로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위로를 받으신다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장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상반기 또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안녕!